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11강이고요. 11강은 진짜 드디어 마침내 비로소 순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 1등급을 노리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순삽에 조금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요즘 순삽이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근데 제 주변을 봐도 순서 삽입 문제를 풀 때 과연 순서 삽입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정석적인 방법으로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정석적인 방법이란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도 전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항상 하는 얘기죠. 독해의 기본 원리. 첫 문장은 글의 방향성, 대명사는 반드시 받아서 해석하자.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1번을 심화시킨 게 제목 주제 빈칸이고 2번을 심화시킨 게 순서 삽입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순삽을 할 거고요. 순서 문제죠. 정확히는. 우리가 A, B, C 찾는 문제니까. 함축급이는 빈칸 문제와 코드가 같고 답의 근거를 주면서 찾고 보기로 가서 방향성이 동일한 선지를 찾는 게 포인트인데 방향성이 반대인가 무관인가를 따져라. 그리고 우리 페이지 25쪽이 아마 보일 텐데 제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페이지 25쪽은 기억나세요? 5강 할 때 5강. 제가 5강의 어휘 문제 풀 때 13쪽의 5강의 어휘 문제 풀때 분명히 이때 수업할 때 25쪽에 있는 표, 이때 연결사 코드를 모르면 이 문제를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이때 25쪽에 있는 표를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설명했던 게 25쪽에 잘 정리가 되어 계신 분은 지금 하는 말을 듣고 복습을 하시면 될 테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빨리 5강으로 가셔서 여기에 해당하는 중요했던 포인트를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 지금 하는 말 되게 중요한 거 되게 많은데 그래서 제가 좀 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터넷상으로 제 이제 유튜브 들어와서 순서 삽입 문제만 딱 보실 수도 있잖아. 그랬을 때 지시사 연결사 코드를 되게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주는데 지금 여기는 여러분이 25쪽의 표를 저랑 5강 할 때 13쪽 할 때 보고 봤다는 가정하에 그때 얘기했던 거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선생님 제가 순서 삽입 문제의 코드를 모르는데 지금 제 수업을 처음으로 순서 삽입 코드를 지금 처음 듣고 있어요 하는 분은 반드시 5강에 우리 아세라 5강에 다시 가셔서 13쪽 페이지에 있는 문제였거든요. 우리 책으로는 페이지 25의 이 25쪽의 표에 해당하는 그 설명 부분을 다시 듣고 오셔야 됩니다. 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고 나서 이거 습득했지? 이해했지? 그럼 지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순서 삽입의 코드 25쪽 할 때 제가 했었던 중요한 포인트를 다시 잡고 이제 문제로 가볼게요. 그때 기억나시라는 의미에서 다시 복습을 하는 거야. 자, 순서 삽입의 코드 첫 번째 지시사 코드가 있었죠. 그래서 단수는 단수로 받고 복수는 복수로 받는다. 자, 그 얘기 했었고요. 분명히 얘기를 하길 단 서치는 조심해야 된다. 왜냐? 서치를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서치가 단수가 나왔을 때 물론 앞에 단수가 나오고 서치 단수로 나오는 건 당연한 거겠죠. 단수는 단수로 받으니까.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앞에 단수가 나왔는데 서치가 단수 다음에 뭐를 받는 경우도 있다. 복수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서치가 형용사일 때 가능했다. 그래서 제가 The Whole Primitive Community를 실제 수능 기출 문제에서 Search Societies라고 복수로 받았던 코드가 있었다. 이 얘기했던 거 기억나실 거고요. 연결사 코드는 제가 반대일 때 역적과 대체의 차이점을 알아야 된다. 대체는 방향성이 동일한 독특한 놈이다. 얘기했었고 동사관계가 반대가 아닐 때에는 그 나머지가 있었고 환원과 첨가의 차이도 꼭 기억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분명히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 포인트가 순서는 선지를 제거하는 게 중요했고 삽입은 문장에서 문장으로 넘어갈 때 논리적 비약 유무를 따지는 게 중요했었죠. 1번과 2번의 코드를 가지고 앞에 1번, 2번의 코드.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5강, 5번 강의 교재 13쪽 할 때 25쪽 내용 심도 있게 설명했으니까 반드시 다시 듣고 복습하셔야 돼요. 지금 제 유튜브에 들어왔어. 선생님이 순서 삽입 문제를 되게 잘한다고 해서 들었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서 이분 순서 삽입 문제 푸는 거 좀 풀고 싶어서 딱 들어왔는데 이것만 듣고서 무슨 얘기인지 몰라. 반드시
혹시라도 제 유튜브에 들어와서 제가 순서나 삽입 문제 푸는 걸 처음 보시는 분이라면 우리 아세라 강의에 여기 가서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듣고 이쪽으로 다시 오셔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가볼게요. 이게 26종 문제였어. 그쵸? 26종 문제였었고요. 이게 실제 이제 대수능 36번 순서 문제였죠? 정답률 38%짜리. 여러분 올해 수능도 그렇지만 작년 수능도 순서 문제가 정답률이 30%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어려워지는데 제가 그러잖아요. 순서와 삽입은 대상에 대한 동사관계를 따지는 게 일단 포인트다. 뭔 얘기인가 하면 이 단어가 보이거든요. reconcile. 여기도 reconcile. 보입니다. 화해시키다라고 줘요. 자, 저는 제가 시험이 시작되면 저도 시험지를 다운받아서 시간을 재고 풉니다. 왜냐? 그래야지 애들이 문제 풀 때 어디에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너무 잘 알거든요. 해설서 보고 이게 답이네? 그럼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제일 제가 경멸하고 지양하는 수업이에요. 왜?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미 답인 걸 알고 야 해설서에서 이게 답이었대. 그러니까 너네가 이렇게 풀었어야지와 선생님이 풀어봤더니 이렇게 푸는 게 맞아. 그래서 답이하는 원인 결과 관계가 확실히 다른 풀이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수능 영어를 정말 잘못 공부하셨던 거예요. 이건 제가 정말 대놓고 100%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 저한테 배운 애들이 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하고 수업을 하니까 신세계라고. 진짜 그래요. 방법적으로 문제가 많은 그런 수능 풀이법이 많죠. 뭔 얘기인가 하면 이거야. 이 문제를 여러분이 3분 안에 내용을 100% 이해하고 푼다? 말도 안 돼요. 듣기 하면서 문제 풀고 어려운 문제에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이 시간 안에 수능 문제를 푼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쉬운 지문은 1분 30초에서 2분, 보통인 지문은 2분에서 2분 30초, 그리고 정말 어려운 지문은 한 2분 30초에서 3분 정도까지 우리가 잡아요. 얘를 한 3분 정도로 잡았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3분 안에 푼다고 가정할 때 3분 만에 이 글의 내용을 다 100% 이해하고 푼다고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쌉소리예요. 저도 그렇게 못 풀어요. 저는 그리고 선생님이니까 여러분한테 이해를 하더라도 얘들아 니들이 문제 풀 때 이렇게 풀었어야 됐고 이 글은 이런 내용이었어라고 나중에 기출을 분석해야 되니까는 말씀을 드리는 그런 위치인 거지. 이거를 3분 안에 100% 이해를 한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순서 삽입의 코드는 대상에 대한 동사관계를 따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순서가 중시 여기는 게 수능의 코드라는 사실을 알면 3분 안에 풀 수 있는 글의 흐름을 잡을 정도의 그 정도의 지문 이해력만 있으면은 수능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죠. 뭔 얘기다? 여러분이 이걸 딱 보는 순간 그래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셔. 순서가 있으면 각 단락의 앞뒤를 보래. 맞아. 근데 어떻게 봐야 돼? 그거를 안 가르치는 거야. 자,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었으니까 하는 말인데 이게 기준점이었죠. 디즈가 나옵니다. 그리고 자, 지금 보시면 얻어대는 굉장히 중요한 수거야, 얘들아. 뭐뭐 이외에 그랬거든. 여러분 이건 반드시 아셔야 돼. 저도 외우는 거 싫어하지만 제가 수능에 나왔었던 굉장히 중요한 수능 영어 기출 수거는요. 항상 수업 때마다 외우라고 잡아드리거든요. 근데 얻어대는 100% 아셔야 돼. 왜냐? 수능에서 정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중요한 수거고 뭐뭐 이외에 해서 방향성을 다르게 바꿔버릴 수도 있는 중요한 수거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외우셔야 돼.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B를 봤더니 these 하면서 순접으로 연결이 되면서 화해하는 것 이외의 용도로 쓰인다는 순간 우리가 한 대로 B의 앞부분은 화해가 아니에요란 동사관계로 시작이 돼요. 이런 걸 잡으라는 거야, 내 말은.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알아야지. 왜? 주어진 문장을 봤더니 봐봐. 네고시에이션, 협상은요. 정의가 돼요. 뭐로서? 시도로서. 어떤 시도로서? 탐험하고 화해하는 시도예요. 근데 무엇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서 서로 갈등을 하는 위치를 화해하고 탐험하려고 하는 시도로서 정의되어지는 게 협상이래요. 그럼 분명히 얘는
화해를 하는 쪽의 동사관계로 끝나죠. 이게 협상이라며. 이걸 잡았어야지. 화해로서 정의가 된다며. 그럼 봐봐. 얘는 화해해요. 얘는 화해가 아니에요. 동사관계가 이미 의미적으로 반대잖아. 근데 여기 역적 대체의 코드 있어 없어? 없어. 게다가 디즈까지 있네. 논리적 비약이 확 생겨버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그러므로 B가 맨 앞에 튀어나갈 수 있다 없다? 절대 못 튀어나가죠. 수능 코드상. 그럼 너는 이걸 긋고 시작해야지. B를 앞에 둔 사람은 뭔 생각이냐는 거야. 이런 걸 몰랐단 얘기지. 되게 중요해요. 수능 코드가. 이런 논리적인 코드가. 그러니까 지금 잘 알아두라는 거야. 근데 저는 이 문제가 조금 그래. 왜냐? 애들이 이걸 보고 이렇게 가더라고. 근데 나는 이런 거 싫어. 이 경우에만 저게 맞아 떨어진 거예요. 모든 문제가 다 저런 식으로 해결되지 않아. 근데 이때는 그냥 맞아 떨어졌던 것 뿐이야. 부탁인데 저런 식으로 풀지 않았으면 좋겠어. 근데 어쨌든 이땐 이게 맞았어. 왜? 여기도 동사관계를 읽어봤더니 계속 화해가 되는 쪽으로 가고 마지막도 화해가 되는 쪽으로 끝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야. 글을 읽었으면. 그럼 봐라. 여러분이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딱 봤더니 오라가 나오고 irreconcilable이 나와. 여러분 오라는 아시죠? 명령문 다음에 end가 뭐뭐 해라 그러면이잖아. 명령문 다음에 오라가 뭐뭐 해라 그렇지 않으면이잖아. 그러면 얘 어떻게 해석이 돼? 이런데요. 그렇지 않으면 화해가 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게 돼요. 여기서부터 오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앞까지는 계속 화해 쪽으로 하려고 하다가 A의 앞문장이야. 여기서부터 방향성이 화해가 안 되는 쪽의 방향성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를 캐치를 했어야죠. 왜? 이게 수능 코드잖아요. 대상에 대한 동사관계를 접속사나 연결사의 코드로 따져서 반대인가 아닌가를 따지는 게 순서의 코드라고 내가 누누이 얘기했잖아. 이렇게 쳐줘야지. 뭔 얘기야? 서로 관심이 있는 건 화해가 됐어. 근데 분명히 둘이 서로 차이점이 있는 게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잖아. 그럼 여전히 남아있는 그 문제는 나중에 화해하려고 나중에 넘길 수 있는데 나중으로 넘겨지지 않게 되면 그때는 그냥 화해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게 돼. 결론. 화해가 안 되는 상태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화해가 안 된 다른 목적으로 쓰이는 다른 협상의 예시가 나오는 거야.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이거예요. 협상은 화해를 하는 게 정의돼요.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어쨌든 서로 커먼 인터레스트에서 인터레스트가 나오는 거야. 공동의 이익이 되는 부분이 딱 맞아 떨어지면 그땐 화해가 돼. 원래 협상의 목적이 화해가 목적이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아직까지도 차이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으면 걔는 나중에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나중에 협상의 대상으로 뒤로 넘겨서 그때 나중에 협상 대상이 되지 않으면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니까 그냥 영원히 못 해버리는 거야. 화해가 되지 않는 상태로 남아있게 되니까 이때 화해가 되지 않아요로 끝나버리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는 결국은 그냥 화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정말 화해가 안 되는 경우의 협상은 이때부터는 화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협상이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흐름이었다고. 근데 중요한 건 뭐야? 3분 안에 100% 이 내용을 이해를 하는 게 쉽지 않더라도 내가 뭐라 그랬어? 대상에 대한 동사관계를 따지는 게 순서의 코드니 중심 소재 딱 보이는 순간, other than 보이는 순간 이걸 기준으로 해서 화해 X와 화해 O를 잡았으면 딱딱딱 풀 수 있는 게 수능적 코드라고. 그건 할 수 있어 니들이 충분히. 2, 3등급을 진동하는 친구들이라면. 그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는 거야? 이 A의 마지막이 그래서 화해가 안 되는 쪽으로 끝나버리잖아. 그러니까 이 화해가 안 되는 이러한 those instance의 인스턴스가 이 these가 됐던 것이니 B의 앞부분도 화해가 안 돼요의 동사관계였고 B의 마지막도 화해가 안 돼요로 끝나버리죠. 동사관계가. 맞잖아요. 자,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동사관계만 깔끔하게 살려보자. 배운 대로. 그럼 확 보이는 거야. 자, 봐봐. 얘는 화해가 목적이에요 하면서 동사가 화해입니다로 끝나죠. 자, A는 그래요. 얘 화해 여지가 있었죠. 시작 부분이.
근데 여기에서 뭐 되기 시작한다? 방향성이 바뀌면서 마지막이 화해가 안 됩니다의 동사관계로 끝났죠. B 같은 경우는 분명히 other than reconcile 하면서 이 부분에서 앞부분이 화해가 안 돼요의 동사관계로 시작이 되고 얘도 마지막이 화해가 안 되는 식으로 끝났죠. 그리고 C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이 화해가 시작되는 쪽으로 시작이 돼서 화해가 진행되는 O로 끝났죠. 당연히 답이 몇 번이에요? 4번의 C2B죠. 이게 답이잖아. 4번의 C2B. 응?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갑자기 뭐가 떴어요? 네, 어쨌든. 깜짝이야. 그래서 업데이트하라고 컴퓨터가 뜬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네요. 어쨌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이렇게 됐었을 때 동사관계를 따지라 그랬잖아. 그럼 됐을까? 그러니까 당연히 답이 4번의 C2B겠지. 그럼 나는 궁금한 게 있어. 일단 우리가 아까 왜 B가 안 되는가는 봤었고 5번을 하신 분들은 왜 5번을 하셨어요, 그러면? CBA란 얘기잖아. 그치? 그럼 난 궁금해. 왜 CBA라고 생각을 했냐 이거지. 왜냐? 분명히 C의 마지막이 화해가 되는 쪽의 동사관계였잖아. 이해돼? 근데 만약에 C 다음에 B가 된다면 B의 앞부분이 화해가 안 되요의 동사관계잖아. 그럼 봐. 대상에 대한 동사관계가 분명히 어때? 반대지. C에서 B로 간다고 쳐봐. 5번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C에서 B로 간다고 생각을 해봐봐. 그럼 C의 마지막이 화해가 되는 쪽으로 문장이 끝났잖아. 근데 B의 앞부분의 시작이 화해가 안 돼요로 시작이 되잖아. 대상에 대한 동사관계가 의미적으로 반대잖아. 그럼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 역접 대체 코드가 있어야 되는데 역접 대체 코드가 있어 없어? 없고 게다가 these 하는 순간 논리적 비약이 생겨버리잖아. 앞의 내용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C 다음에 B가 오냐고요? 절대 안 되죠.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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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지. 지금 그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푸는 건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B도 맨 앞에 나올 수가 없고. 그냥 4번의 C2B가 답이야. 자, 수능은 답의 근거가 확실히 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문제를 풀 때 그걸 몰랐을 뿐이다.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답은 찾았죠? C2B의 4번? 여기에 맞춰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시작합니다. Negotiation can be defined as an attempt to explore and reconcile conflicting positions in order to reach an acceptable outcome. 그랬죠? 협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가 돼요? 어떤 시도로서 정의가 되는데 어떤 시도냐면 즉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지위를 탐험해서 화해시키려고 하는 시도로서 정의되는 게 협상이래. 그러면서 C의 ED outcome이 acceptable outcome이잖아. 그래서 이러한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인 그 결과의 본성이 무엇이든지 간에 즉 실제로는 다른 당사자보다 한 당사자가 더 우호적일 수도 있는 그러한 본성을 가진 결과일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the purpose of a negotiation, 협상의 목적은 확인하는 거야. 뭘 확인해? 어떤 부분을? 공동의 이익과 갈등 부분을 확인하는 거야. 이러한 면에서 즉 당사자들의 의도에 따라서 그래서 이 interest가 처음 나오는 거죠. 공동의 이익 부분은 당연히 명확해질 수 있고 정제되며 그리고 협상의 형태로 어떤 협상의 형태라든가 실체가 주어지게 돼요. 그럼 이거는 공동의 이익을 확인하고 그리고 clarify 하는 순간 명확해진다는 얘기는 해결이 됐다는 얘기잖아. 누가 봐도 명확하다는 얘기잖아. 깨끗하게 해결이 됐네. 협상이 됐구나. 이런 식으로 보면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협상의 형태가 그러니까 당연히 주어지게 되는 거겠죠. 협상이 됐으니까 협상의 형태가 주어질 거 아니야. 그리고 실체가 주어지게 된대요. 협상 됐다고. 그 다음 어디로 가? 근데 지금 봐. 인터레스트에 관해서는 뭐가 된 거야? 협상이 된 거지. 컨플릭트, 갈등이 생긴 다른 부분이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그게 그 다음 A에 나오는 거겠지. 그러면 남아있는 다른 부분은 빈번하게 당연히 남아있을 수 있죠. 그래서 아마도 미래의 협상이 주제가 돼. 그럼 미래의 협상이 주제가 왜 되겠어? 그때 가서 어떻게든 협상을 하려고, 화해를 시키려고 미래의 주제로 남겨둔 거겠지. 그래서 어쨌든 화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이렇게 미래의 주제로 넘어가지 않게 되면 그 순간 그 대상은
그때부터는 실제로 협상을 아예 못하는 걸로 남아있다고 하는 순간 이때부터는 뭐가 아닌 화해가 아닌 협상의 다른 목적의 예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글이 이렇게 읽히는 거예요. 협상은 원래 뭐가 목적이야? 그렇지, 화해가 목적이야. 그래서 화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 공동의 인터레스트가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근데 분명히 화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야. 그때는 이게 서로 다르니까. 그래서 이 다른 점을 나중에 얘기하려고 넘겨. 화해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근데 이게 넘겨지지 않으면 영원히 그때 화해가 안 되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협상에는 화해의 목적이 원래 맞으나 화해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쓰일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갔던 거죠. 그러니까 이때 협상하고, 그러니까 negotiation과 reconcile, 화해라는 단어가 서로 같은 위치에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협상 안에 화해가 들어가 있었던 어떤 부분 집합의 그러한 느낌으로 봤어야 됐는데 여러분이 글을 읽으면서 그것까지 파악을 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뭘 따져라? 동사관계를 따져라. 부탁인데. 그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화해가 안 되어의 동사관계로 바뀌는 게 눈에 보였어야 된다. or와 reconcile 때문에. 그리고 이 동사관계가 쭉 가는 거야. 이 도즈는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니치가 있으니까 뒤에서 꾸미는 예시죠. 이러이러한 그런 예시에서는. 그럼 이제 도즈 인스턴스는 뒤에서 꾸미는 도즈니까 뒤에 있어요. 관계사절이니까 이건 좀 어법적인 거야. 볼게. 그러한 예시, 어떤 예시? 당사자들이 매우 밑에 있어요. 적대적이거나 아니면은 양극화된 관계를 가지는 그러한 예시에서는 그 과정이 아마 지배될 확률이 높아. exposition 밑에 있죠. 설명에 의해서 매우 종종 공적인 어떤 갈등의 분야에서 지배될 확률이 높아. in these with these는 뭐야? 그렇지. 이 도주겠죠. 뭐가 문제예요? 이러한 그리고 때때로 다른 형태의 협상에서는요. 그러니까 협상이 이때는 어떤 기능을 하기 시작해요? 화해 이외에 다른 기능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더댄이 나왔잖아. 즉 갈등을 일으키는 인터레스, 이익과 관심을 화해시킨 것 이외에 다른 기능을 해요. 이러한 다른 기능, 화해 이외의 다른 기능에는 뭐 지체라든가 뭐 홍보라든가 디버트가 관심을 돌리다거든. 즉 관심을 돌린다든가 아니면 다른 당사자에 대한 지적인 능력을 추구한다든가 그 협상의 어떤 포지션, 위치 같은 걸 추구하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면서 끝나요. 동사관계를 따져서 정확하게 캐치해서 순서를 퍼즐 맞추기 식으로 흐름을 잡아서 맞추는 게 수능적 코드다. 조금 어려웠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번 수능에서는 이러한 어떤 정석적인 방법을 잘 캐치를 하셔서 여러분 걸로 만드신 다음에 수능에 꼭 잘 적용하셔서 좀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네, 수고하셨고요. 저도 다음 수업 때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